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되게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북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던가, 그리고 몰타에서 외국인들을 처음 보고 신기한 생각도 들었고, 우리랑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몰타에 나가서 느꼈던 감정이 몰타에서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어떤 충격보다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그동안 북한에만 계속 갇혀서 살다가 외국이라는 곳을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서울 구경 온 천딱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진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몰타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어떤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영상과 비슷하게 몰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만인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어떤 비하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처음 딱 몰타에 도착했을 때 북한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만인 사람들이 꽤 많아서 정말 놀라웠어요. 뭐 비만도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 비만, 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가는데, 몰타에는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사람의 체격도 어느 정도고 사람이 그래도 늘어날 수 있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에도 뭐 보면 뚱뚱한 사람도 있고 통통한 사람도 있고 다 각양각색인데 고도 비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김정은 빼고. 근데 몰타에 도착하니까 딱 봐도 너무 이건 좀 심각한 비만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량은 그에 비해서 적으니까 아무래도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장보러 주말마다 나가곤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정말 되게 걷는 것도 힘드시겠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여러 번 봤었고, 이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정말 힘든데 몰타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보여서 DNA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꽤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살이 찐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살 때 보면 조금만 좀 살이 찌게 되면 주변에서 살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살쪘냐, 살 좀 빼라, 뭐 얼굴이 보름달 같다, 뭐 엉덩이가 어쩌고 배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어떤 비하적인 발언도 되게 서슴지 않았고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막 웃고 떠드는 게 또 하나의 뭐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여성들의 외모가 되게 쉽게 웃음거리가 되곤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쪘을 때 계속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어요. 북한에 있을 때 겨울만 되면 특히 제가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살 쪘다기보다는 많이 부었던 것 같아요. 난방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또 신장이 안 좋은데 그래서 좀 많이 부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남자애들이 지나가면서 볼록 거울 같다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막 볼록하게 나왔다고, 볼록 거울 같다고.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외모에 대해서 비하를 하거든요. 몰타에 가서 보니까 제 몸무게는 거기서 절대 뚱뚱한 몸무게가 아니에요. 70kg대가 나간다고 해도 몰타에서는 제가 뚱뚱한 축에 속하지가 않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어떤 발언을 들은 적도 없고, 저보다 몸무게가 훨씬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몰타에서 생각이 바뀌었던 게,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부로 지적하는 게 나쁜 거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북한에 비해서 비만인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뭐라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밥 같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몰타에 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몰타 사람들하고도 일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점심시간만 되면 저희는 2층에 올라가서 중국 음식 차려진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내 식당인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밥을 먹고, 몰타 사람들인 경우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4-5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혼자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혼자서 밥을 먹고 앞에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이 나눠 먹자, 같이 먹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가 이렇게 같이 먹자 하는 게 문화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많이 느낀 게 역시 남한과 북한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구나. 왜냐면 밥 먹자, 밥 같이 먹자 이것만 봐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남한 애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다.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나눠 먹는 게 여유로운 형편은 못 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바빠서 못 챙겨온다거나 뭐 아니면 정말 깜빡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한 숟갈씩 다 퍼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밥을 줘요. 그러면 얻어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은 밥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먹곤 했었거든요. 저 사람이 밥을 못 사왔다고 해서 저 사람 냅두고 우리끼리 먹는다, 이런 거는 북한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몰타에 나가서도 북한 사람들은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만약 내가 지금 사과를 먹는데 3명이 같이 있다 그러면 4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4분의 1쪽씩 먹으면서 무엇이든 같이 먹는 그런 게 습관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라던가 몰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 거는 내 거. 둘이 같이 얘기하면서도 사과 혼자 먹고, 그래서 이게 권하지 않는구나, 나눠 먹는 문화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 더 확 와닿았냐면요, 제가 그 몰타에서 살 좀 뺀다고 점심을 잘 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점심 식사하러 올라갔을 때 저는 이렇게 현장에 그냥 앉아 있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같이 일하는 그 몰타 사람이 밥 먹어요. 현장에서 밥 먹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점심 식사로 뭐 쌀이나 고기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바나나, 포도, 뭐 토마토 뭐 이런 과일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나보고 밥 먹으러 안 가냐, 그래서 나 그냥 먹기 싫다. 그러니까 그래 하더니 뭐 먹으면서 자기 혼자 먹으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먹어보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한 번도 권하지를 않네. 서로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권하지 않는 그런 문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북한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뭘 먹는데 한 번도 먹어보라고 안 하거나 야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조금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요, 정말 많이 걷는 사람들입니다. 몰타 사람들은 진짜 걷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걷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몽땅 다 퇴근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는 편이죠. 아침 식사를 집에서 먹고 나오기가 좀 이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 식사 간단하게 싸갖고 나와서는 9시쯤에 휴식 시간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4시 되면 퇴근하거든요. 그리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면 퇴근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다 이렇게 노동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반 그때 퇴근이었거든요. 그래서 퇴근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걸어요, 정말. 저희 숙소가 그 몰타 공항 옆에 있었는데 공항 옆으로 그렇게 쭉 산책로가 있었어요. 계속 걷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퇴근해서부터 계속 그렇게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걷기를 좋아하는구나,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걷지 않거든요. 평양 같은 경우에도 출근하면서 거의 뭐 1시간 걷기도 하고, 퇴근할 때 또 그렇게 걷기도 하고, 안 그래도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니기도 하고, 다니는 경우에도 정거장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못해서 워낙에 걷는 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까지 굳이 걸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북한에는 보면 이렇게 저녁에 산책 문화라던가 걷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워라밸이 잘 맞춰진 거잖아요. 일을 또 일대로 하고, 저녁에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또 운동하고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아무래도 북한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되게 그게 신기한 모습이었는데 몰타에서 지낸 지 한 2개월 그 정도부터는 저도 저녁마다 산책을 하러 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 반에 퇴근해서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숙소에서부터 바닷가까지 20분 거리예요, 걸어서. 저희 북한 사람들은 또 4명 이상 무조건 산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산책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매우 다양한 옷차림입니다. 유럽에 왔구나 이걸 많이 느꼈던 게 몰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10,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10,000명의 옷차림이 다 달랐어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색깔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뭐 짧은 바지, 뭐 긴 바지, 뭐 민소매, 뭐 다양한 옷차림들을 보면서 아, 역시 자유가 보장된 유럽이라서 이렇게 옷차림에서도 자기의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몰타에 갔을 때는 북한 사람 옷차림 그대로 가다 보니까 까만 바지인데 긴 바지에다가 위에는 블라우스, 긴 블라우스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회사 단합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의 전 직원들을 데리고 관광을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몰타는 여름에는 평균 막 40도를 웃도는 그런 기온이고 10월 달만 돼도 굉장히 더운 것이에요. 제가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더운 날에 그렇게 긴 옷을 입고 갔다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죠. 그날 하루에만 한 3kg가 빠진 것 같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 거저섬에 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의 그 관광객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옷차림이 프리하고 다 달라요, 진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옷차림이 겹치지가 않을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느낀 거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옷차림에서 되게 단색을 많이 입는 그런 경향을 봤었거든요. 무늬가 있는 옷보다는 단색, 그 단색에서도 네이비라던가 뭐 카키라던가 뭐 그레이라던가 뭐 이런 색의 옷들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도 보면 해마다 그 유행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옷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하이웨스트 바지를 이렇게 길게 높이 입고 그다음에 상의를 되게 짧게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쭉 다닐 때 보면 옷차림이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 같은 경우엔 더 심하죠. 북한은 옷차림에서도 통제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도 하고 더 일률적이에요, 옷차림에서도. 카키색인데 한국처럼 세련된 카키색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국방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북한만의 그런 카키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키색, 뭐 회색도 한국의 그런 회색이 아니라 약간 연탄 비슷한 되게 진한 그런 회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색, 그다음에 검은색. 크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가 않고요, 남자들의 옷차림은. 여성들의 경우에도 바지는 대부분 다 검은색 바지고 위에 블라우스도 길게 되게 다 비슷하거든요. 장마당에서 유행되는 그런 제품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판에 박힌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뭐 리셔츠가 한번 옷을 입고 나왔다 하면 장마당이 똑같은 유형의 옷들이 쫙 풀리고 이런 식으로 북한은 정말 옷차림이 매우 단조로운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튀지 않게 늘 단속 안 당하게 그렇게 옷을 입다가 너무나도 각양각색의 옷을 입는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가져온 그런 옷들을 입었는데 월급을 받은 다음부터는 1유로, 2유로 하는 싼 옷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몰타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게 입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당시에는 많이 통통했어서 몸매에 대한 자신도 별로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 민소매 블라우스 이런 거, 그다음에 밑에는 반바지를 주로 많이 입었었는데 반바지도 보면 청반바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꽃무늬 반바지 그런 걸 많이 입었었거든요. 몰타에서 입던 옷들을 제가 또 한국에 올 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몰타에서 입던 옷을 여기서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나이대별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한국에는 한국에 있었고 몰타에서 가져온 옷을 입으면 제가 자칫 좀 나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것 같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북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외국, 그것도 유럽에 나갔을 때 느꼈던 어떤 충격, 그리고 몰타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